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권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와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이런 결과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고채 3년물은 이미 사실은 1.28, 2점 이렇게 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어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즉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전문가들이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히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좋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번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선진국들만 좀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좀 경기가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흥국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 이런 역할을 아마도 이번 금리 인하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로 보면 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고 이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금융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좀 뉴스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볼 내용은 자율주행 관련 이슈, 어제도 정부가 관련 정책을 내놔서요.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5년 안에 도로나 제도나 이 자율주행차가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겠다라고 정부 합동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사실은 이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가 30년까지가 목표였는데 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지원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자율주행차, 수소 테마주 해서 동반해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도 보면 수소 테마주는 약간 시들한 모습이었는데 자율주행 테마가 이틀째 급등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만 지금 시초가 대비했을 때 음봉으로 전환이 돼 있죠. 대성 엘텍, DA 테크놀로지스 등등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지 주가의 영향력은요? 우선은 조금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정부에서 미는 거다. 사실은 정부에서 미는 것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돈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이 라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장기전, 중기에서 장기 이런 투자자들은 무조건 이쪽 라인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다만 단기적인 투자자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미 다 반영을 해버렸고 오늘은 다 음봉이 쏟아지고 있다는 말은 당장 내일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니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서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대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이런 흐름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런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분명히 맞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답안지가 제시가 된 겁니다. 이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선제적으로 먼저 수소차, 전기차 이 라인들이 먼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자율주행차가 진행이 될 거니까 먼저는 수소, 전기차 여기에 관련된 이런 주식들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적 뭡니까? 결국은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어떻게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종목들 편하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테마주가 상한가 속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단기적으로 테마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중장기 관점에서 차근차근 보자라는 관점에서 특히 ESS 관련주 주목하고 그렇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시 격언에도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맥락으로 좀 짚어봤고요. 긴 호흡으로 보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금융주 들여다볼 텐데요. 이번에도 실적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금융주가 깜짝 실적 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신한금융 리딩뱅크, 1등 뱅크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 집중됐었던 사상 첫 분기 1조 클럽,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밑에서 좀 나올 것으로 순이익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의미한 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되면 금융주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좀 바뀌고 있죠. 이런 순이자 마진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좀 주목이 되는 게 순이익이 증가 추세. 왜냐하면 비은행의 강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B 등등의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신한금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금융주에 대해서도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신한금융 싸다라는 이야기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싸다, 뭐 저평가다,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별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았습니다.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PBR 개념으로 0.5배,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대부분 지금 현재 금융주가 하고 있는데 특히 은행주들은 얘들이 돈을 못 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벌어. 근데 주가는 바닥.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결국 실적의 방향으로 가긴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만 시킬 수는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분명히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될 거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 기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특별한 모멘텀은 사실은 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무조건 야 대출 마진과 이런 우리가 이런 이자 주는 마진의 이 차, 예대 마진의 차이를 가지고 대부분의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제는 투자은행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자기들이 가용자산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어제 뭐 미국에서도 금융주가 3% 넘게 지금 현재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 결국 뭐였다? 실적 호전이었다는 겁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만 나와 중요하면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운 돌은 되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 그리고 또 은행주들이 좋은 점이 뭐예요? 바로 배당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주 안에서 탑픽은 신한이라고 보세요. 신한지주? 은행주 쪽에서는 저는 하나금융지주를 저는 탑픽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등은 신한인데 네, 저는 주가 수준에서 볼만한 종목은? 지금 현재 뭐 PBR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밸류에이션,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더 싼 게 하나금융지주가 조금 더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또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해서 박종환 연구원께서도 1등 기업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선정해 주셨거든요. 많이 들리네요. 네,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죠. 신한금융과 함께 금융주에 대해서 평가 들어봤고요. 마지막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J 컨텐츠를 들여다볼까요? 참 주가가 이렇게 얄미울 수가. 네,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큰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8일에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상에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는지 효과가 거의 없고 시큰둥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쟁 심화에 따라서 방송사업 둔화가 주가에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또 이 와중에 이 자리 뜨고 그 빈자리를 코스닥 150 지수에 바이오 솔루션이 신규 편입되겠죠. 근데 이 종목이 어제 8%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10% 넘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종목 다요. 뭐 J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전체 업황이 많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이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물론 J 컨텐츠 같은 경우가 컨텐츠의 대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와야 되고요. 실제 여기 뭐 화면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메가박스 여기서 돈 열심히 법니다. 현금 열심히 창출해서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JTBC 바로 J 컨텐츠에 대한 이런 대표적인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방송과 극장이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모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참 좋았다가 조금 시큰둥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컨텐츠 주식들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격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 경쟁 격화가 많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새로운 이벤트, 바로 이 OTT 애들이 실제적으로 야 우리한테 땡겨줘 하면서 이런 컨텐츠 업체들이 몸값 지원이 올라가면 그때 이런 박스권 상단을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즉 한 32,000원에서 37,000원 이 박스의 흐름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37,000원이 좀 뚫어지는 때 이거 가는 거네 라면서 좀 긍정적으로 봐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수급의 이슈입니다. 실제적으로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름에서 나왔잖아요. 바이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이오가 얼마나 핫한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틀 연속 조금 급등을 한 게 조금은 부담되기 시작하다. 즉 지금은 뭐 갈 수는 있습니다.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꼭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추종 자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 급등하고 있는 바이오 솔루션까지, 그러나 단기 급등은 좀 유의하자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